네, 코스닥은 1%대까지 오름폭 확대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잠깐 반등의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장 열리는 건 일단은 약세권에서 출발을 했어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현재 0.3% 정도 하락이고요. 홍콩장도 0.5% 정도 내밀리고 있네요. 우리 시장 오늘은 상대적으로는 좀 나은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주말 앞두고 어떤 종목들 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뉴제스탁 일기예보 뉴제스탁의 문호준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정리를 좀 네. 해봐야 돼요. 그죠? 추천 종목들 리뷰해볼까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추천드렸던 종목들 리뷰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4일 금요일 첫 번째로 부광약품 말씀드렸습니다. 안정적인 실적과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어제까지 큰 변화 없이 소폭의 상승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3, 4%대 오르고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유진기업이었는데요. 역시나 안정적인 실적과 또 남북경협에 대한 모멘텀에 말씀드렸습니다. 최고가로는 8%대까지 올랐었으나 어제 종가로는 또 1% 상승에 머무르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남북경협에 대한 모멘텀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가 달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로보티즈 LG와 손잡고 서비스용 로봇이나 자율주행 이쪽 시장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역시나 고점은 8%대까지 올랐으나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3%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안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IS 동서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서 건설, 건자재 업종들의 흐름이 크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모습이지만 우상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등 종목에도 그런 종목들이 몇 개 나왔는데 네. IS 동서 같은 경우도 큰 변화는 없지만 4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에 주가 반등 아직 이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BH와 HB 테크놀로지 OLED 쪽에서 두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BH는 아직까지 큰 변화 없고 HB 테크놀로지는 위아래로 각각 5%, 3%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지만 두 종목 다 여전히 상승 여력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대한항공과 레이언스 수요일날 추천드렸는데요. 대한항공은 이미 올라가기 전에도 한번 추천드리고 오른 상태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한 1차 정도 목표가 정도만 노려보시라는 말씀드렸고요. 레이언스 같은 경우도 사업 다각화와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 기대감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등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CJCGV와 하림을 말씀드렸는데요. CGV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영화관을 11개 정도를 매각했죠. 토지까지 매각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좀 확보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서 펀더멘탈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잡히고 있고요. 하림 같은 경우는 HMR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면서 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크게 빠지는 종목은 없고요. 그래도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목표가까지는 그래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는 것, 월 말에 또 이제 저희 리뷰 통해서 네. 다시 한번 그 흐름이 어떻게 유지가 됐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유니버스 종목들 볼게요. 앞서 건자재 관련 종목들이 꽤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볼까요? 네, 먼저 유니버스 1등에서 코스피 중대형에서는 대한항공이 다시 한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연속적으로는 3일 연속이고 그 이전에도 좋은 수급들은 유집되고 있는데요. 저도 얼마 전 다시 추천드린 것과 같이 이 전고점에 대한 돌파 기대감이 강한 상황입니다. 돌파 시에는 일단 추가적으로 한 10%대 정도는 상승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 3분기 실적도 크게 나쁘지 않았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요즘 들어서 양매수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펄어비스도 요새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43% 정도 증가하면서 큰 폭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고 또 순현금이 3,200억 정도가 있다라고 보이네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자산주에도 들어가고 있고 또 내년에는 이제 검은 사막 관련된 콘솔이나 모바일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습니다. 일단 게임이 매년 연말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 올해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보이고 있고요. 메가스터디 교육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유사한 모멘텀 가지고 있죠.
정시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 개편으로 수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교육업체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동남아 시장 쪽으로의 진출 기대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로보티즘 이번 주에도 추천드렸죠. 일단 수급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외국인은 없지만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주요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다운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네. 뭐 오리육이나 오리털 관련된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오르락내락을 큰 폭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런 모습들이 뭐 1, 2개월 지속되는 등 분명히 매집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은 개인들이 아니라 외국인이나 기관, 특히나 기관들이 매집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상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멘텀에서 한샘과 현대리바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뭐 리모델링, 건축, 건자재 이런 쪽이 요새 흐름들이 괜찮은데 관련돼서 얼마 전에 그 3기 신도시 발표를 했더라고요. 뭐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고요. 한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가 또 172억 원어치 그 주식을 사들여서 지분도 늘렸다고 합니다. 워낙에 주가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조금만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어도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현대리바트도 마찬가지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도 이 헬스케어 쪽에서는 그래도 1등 종목에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이런저런 이슈가 많다 보니까 수급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바이로메드는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유지할 수 있겠고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MLCC 관련된 소재 매출이 내년 큰 폭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특히나 2차전지 음극재 첨가물 양산 공장이 1분기 말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 관련된 모멘텀도 있는데 물론 이미 그게 선반영돼서 주가가 너무나도 많이 올랐긴 했습니다. 다시 큰 폭으로 빠져서 뭐 현 구간 정도에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수급이 들어온다면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휴맥스 같은 경우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나옵니다. 통신 관련 종목으로 저점 찍고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한일단주는 일단 그동안 수급이 이틀 정도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이죠.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그래도 급등하기 전에 대체적으로 이런 수급이 좀 좋다라는 점 정도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추천주 볼게요. 어떤 종목들 골라오셨나요? 첫 번째는 한전기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주가의 하락폭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에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동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사실 뭐 펀더멘탈이나 뭐 전망이 좋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탈원전 관련된 이슈가 있고 또 원전이나 플랜트 부분에서 국내외적으로 특별한 그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도 1등 종목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신에 투자 관점에서는 일단 주가의 하락폭이 좀 많이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 오랜 기간 횡보 기간을 거쳤고 현 정고점이 22,000원 부근인데 여길 돌파하면은 기술적인 흐름이라도 20%는 충분히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탈원전 반대 서명이 일주일 만에 9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뭐 장기보다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 시 목표가는 1차적으로 24,000원, 2차는 26,000원, 손절가는 29,000원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우리산업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리던 종목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33,000원, 33,000원, 이 고점 돌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라줬죠. 2차전지 관련 섹터는 꾸준하게 우상향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파동을 이루면서 오르락내리락을 하는데 우리 산업은 이 PTC 히터 관련돼서 국내적으로 실질적인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인 만큼 충분히 안정적인 상승 유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투자시 목표가 1차적으로 38,000원, 2차는 42,000원, 손절가
33,000원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정기술 그리고 우리산업 이렇게 두 종목 이야기 드렸어요. 한정기술은 일단 뭐 이 종목 장기적으로 펀더멘털의 개선이라는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건 아니고요. 주가 많이 빠진 이후에 횡보하는 흐름, 여기서 이제 중요 구간대를 좀 돌파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정도는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1차 24,000원 이야기 드렸고요. 2차 26,000원, 손절가 29,100원 짚어드렸고요. 우리산업은 그래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종목이죠. 또 기술적으로도 33,000원대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갖고 있습니다. 38,000원까지 1차, 2차 42,000원 이야기 드렸고요. 손절가는 33,000원 짚어드렸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종목들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뉴제스타 일기예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호준 팀장님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